세계적인 건설 전문지 ENR이 매년 선정하는 글로벌 탑 설계업체 순위 꼭대기에는 캐나다의 WSP가 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 500개 지사를 두고 있고 엔지니어만 6만 5천 명인 거대한 글로벌 회사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PM, CM은 4년 연속 1위, 교통부문 전 세계 1위, 설계사 매출은 2위를 차지했는데요. 쟁쟁한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들이 많지만 WSP는 현재 모든 엔지니어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한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위에서 10위 안에는 당연히 없고 쭉 내려가면 저 아래 54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처음 보이네요. 또다시 내려가면 도하 엔지니어링이 84위, 평화 엔지니어링이 167위로 상위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도하 엔지니어링이 WSP와 진검승부를 벌여 역배를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지의 땅인 남미 내륙 국가 페루에서 말이죠. 한국의 이변은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 1, 2위를 다투는 마추픽추 옛 수도 쿠스코에서 일어납니다.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선 한국에서 비행기만 20여 시간, 꼬박 하루를 걸려 리마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남미 대륙의 줄기 안데스 산맥을 따라 1시간 30여 분을 가면 쿠스코 공항에 도착합니다. 버스를 탈 수도 있지만 1000km를 안데스의 험난하고 굽이진 길로 15시간을 가야 하는데 비포장 산길에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쿠스코에 도착하면 아르마다 광장에서 다시 기차나 버스를 타고 가야 마추픽추를 볼 수 있습니다. 여정은 개고생이지만 인생샷 한 방을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쳐온 쿠스코 공항은 50년이 다 돼가는 만큼 늘어나는 관광객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공항 자체가 해발 3,780m 고산지대 분지에 있다 보니 이착륙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결국 페루 교통통신부는 새로운 대항공항을 만들어야 했고 2019년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을 발주합니다. 이미 앞선 영상에서 봤듯이 PMO는 기본 계획부터 시공사 감리사 선정, 운영관리까지 전 과정을 발주처 대행으로 수행하는 만큼 권한이 막강합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PMO 실적이 없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도하 엔지니어링과 함께 팀코리아를 결성해 입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친체로 공항의 최종 경쟁 상대가 바로 세계 1위 WSP. 성적도 세계 1등인데 패를 까보니 도하는 3천만 달러, WSP는 1,500만 달러로 가격 우위마저 뒤처진 한국. 하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이 WSP를 제치고 5,600억 원 규모의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을 따냅니다. 한국이 제시한 설계는 기존 쿠스코 공항에서 직선거리로 약 30km 떨어진 친체로 지역에 신공항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쿠스코 공항의 활주로는 3.6km였는데 친체로 공항에서는 안전을 위해 약 4km로 길이를 확장했습니다. 연간 5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여객 터미널과 13대의 탑승교도 갖추게 됩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도하 엔지니어링은 현지에서 40여 명 이상의 엔지니어를 고용해 친체로 PMO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체로 PMO는 350억 원으로 프로젝트 전체 금액에 비하면 작지만 올해 3월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친체로 사업은 100%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 공항입니다. 수주 이후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집어삼키면서 친체로 사업도 재개와 중지를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40%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1년 후 페루는 친체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메가톤급 발주를 합니다. 페루는 올해 스페인 독립 200주년을 맞이해 국가 경제발전 원년으로 삼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에 대대적인 투자를 결정합니다. 수백 년 전 서구 열강이 그랬던 것처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쟁쟁한 글로벌 업체들이 또다시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엔지니어링 해외 수주 투톱을 달리는 도하 엔지니어링과 평화 엔지니어링이 도로공사, 철도공단과 팀코리아를 꾸려 한국 대표로 이 싸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페루는 현재 리마 후닌 중앙고속도로 사업 및 산타로사 고속화도로, 리마 메트로 3, 4호선 등 수조 원 규모의 PMO 사업이 발주된 상황입니다. 현재 전 정권의 탄핵과 차기 대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에 모든 사업이 진행이 멈췄지만 수주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PMO는 실적이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 친체로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입맛만 다시다 끝날 사업들이었습니다. 친체로 사업과 비교해 최대 10배 이상 사업비가 큰 만큼 수주를 하게 되면
외화벌이는 물론 향후 페루 인프라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같은 언어, 문화권이라는 이유로 스페인 천하였던 페루에서 경쟁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중 도로공사와 평화 엔지니어링이 주도한 총 연장 135.7km, 3조 원 규모의 중앙고속도로 사업은 캐나다, 일본, 프랑스, 스페인, 한국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는 아까 말한 WSP가 참가하면서 절대 1강이 예상됐는데 중도의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4나라가 4강전을 펼칩니다. 결과적으로는 9,900만 달러를 써낸 프랑스 이지스가 낙찰에 성공하고 한국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이 써낸 가격이 1억 4천만 달러로 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해외 수주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제살깎기식 저가 경쟁을 전략으로 했던 한국이 제값을 제시했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관계자들은 한국이 기술 점수에서는 2위를 기록한 만큼 이지스가 점수차를 벌리기 위해 무리한 가격을 제시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한국의 기술력은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들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매워졌습니다. 첫 번째 수주는 실패했지만 애시당초 PMO 입찰이 생소한 한국이 목표로 했던 것은 1승입니다. 총 11조 규모의 메트로 사업 하나만 수주해도 성공적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규모가 큰 리마 메트로 3호선은 총 연장 34.8km의 28개 정거장으로 계획된 100% 지하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조 7천억 원에 TBM 방식이 적용되는 이 사업은 한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일본 등 11개사가 입찰에 참가합니다. 4조 1천억 원 규모의 4호선은 총 연장 23.6km에 20개 정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호선과 마찬가지로 100% 지하화에 낮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가 워낙 큰 공사라 전문가들은 하나만 빼고 페루 인프라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네로라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들이 참가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야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자부심은 1, 2위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루 대선으로 인해 메트로 사업이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행될 예정으로 변수가 있지만 한류 문화와 친체로 PMO를 통한 발주처 스킨십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한국입니다. 항만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링은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루 국방부 해군은 작년 11월 리마 까야오 해군기지 이전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리메강 남측에 있는 현재 해군기지를 물류단지로 개발하고 해군기지는 북측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앞서 말한 사업들과 달리 이 프로젝트는 페루 정부의 초청으로 선택된 8개 국가만이 입찰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이 초청됐고 미국,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스페인, 프랑스, 영국, 멕시코 등만이 초청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형 프로젝트들과 비교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해군 군사력 등 국방력과 엔지니어링 기술력이 고도화된 나라들만이 프로젝트 입찰 대상국이 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산항만공사와 도하 엔지니어링, 세광, 이가건축이 팀 코리아를 결성해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여담이지만 1차 제안서 제출 기한에 제대로 서류를 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7개국은 제출 기한을 연장해 올해 들어서야 1차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신뢰도가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대형 프로젝트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수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이미 한국 엔지니어링 기술력은 페루를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도하 엔지니어링과 평화 엔지니어링은 상하수도, 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수주하면서 조금씩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불모지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은 미지의 도전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미 해외 수주의 선봉장인 한 엔지니어는 말합니다. 페루에 가면 처음 엔지니어가 됐을 때의 흥분과 설렘이 몰려온다.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펼쳐진 굽어진 길로 10시간 이상 이동이 필수가 된 페루 국민들에게 도로와 터널을 선물해주고 열악한 인프라들을 개선해 제2의 한국 건설을 페루에서 해보고 싶다. 이미 페루에서도 한국은 최고의 나라다. 페루는 한국의 남미 대륙 진출 전초기지다. 현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한국 엔지니어링의 유쾌한 도전을 응원합니다.